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패스 트레이싱을 통한 게임 그래픽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할 배주환, 이종훈, 정혜성입니다. 발표는 패스 트레이싱, 역사, 구현, 게임 예시, 그리고 향후 전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패스 트레이싱이란 레이 트레이싱의 확장형으로 카메라에서 쏜 광선이 표면에 부딪힌 이후 무작위 방향으로 계속 반사하여 간접 조명, 전역 조명, 코스틱 등을 전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표면에서 반사하는 광선의 방향은 확률적으로 샘플링하여 계산합니다. 패스 트레이싱은 빛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빛에 의한 효과를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광선을 추적하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므로 렌더링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광선을 추적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한 픽셀당 추적하는 광선의 개수가 적은 반면 패스 트레이싱은 매우 많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방향을 계산하지만 패스 트레이싱은 반사되는 광선의 방향이 무작위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만 패스 트레이싱은 반사되는 광선의 개수를 확률적으로 샘플링합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따로 연산한 후 합치지만 패스 트레이싱은 둘을 한 번에 연산할 수 있습니다. 패스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 레스터라이즈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패스 트레이싱이 더 자연스러운 빛의 반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 트레이싱은 1986년 제임스 카지아의 렌더링 방정식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논문에서 렌더링 방정식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광선이 부딪힌 표면을 중심으로 하는 반구로 모이는 모든 휘도의 합을 그 지점의 휘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렌더링 방정식은 해를 구해야 하는 미지수 L이 적분 안에 다시 나타나는 재기적인 구조와 고차원 휘도 함수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몬테카를로 적분을 통해 렌더링 방정식의 해를 근사합니다. 제임스 카지아 이후에는 1993년 라포춘이 카메라에서 뿐만 아니라 광원에서도 광선을 추적하는 양방향 패스 트레이싱을, 1997년 기버스가 이미 발견된 광선 경로를 무작위로 변형시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메트로폴리스 라이트 트랜스포트를 고안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 트레이싱 계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효율적인 광선 교차 알고리즘, 그리고 노이즈 제거 기술 등이 패스 트레이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한 패스 트레이서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인 램버티안 패스 트레이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벌컨 API로 구현하는 것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렌더링 방정식을 보면은 LO, LE, LI와 FX 그리고 적분 연산이 있습니다. 램버티안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의 자료처럼 어떠한 각도에서 보든 보이는 밝기가 동일하게 표현되는 표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X, 머티리얼 항인데요. 이 FX는 BRDF로 표면의 재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질마다 저마다의 재질이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항입니다. 램버티안은 적용하였다는 것은 이 fx가 항상 동일한 값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오른쪽의 자료를 보시면은 LO는 표면에서 반사되어 카메라, 즉 우리 눈에 들어오는 레이를 의미하고
LE는 표면 자체에서 발광하여 나오는 빛의 세기를 의미하고 LI는 표면을 향해 들어오는 레이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레이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O가 이제 나가는 광선, WI가 들어오는 광선의 벡터,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X에서의 노멀 벡터입니다. 점 X에는 이제 카메라에서 나오는 레이가 뻗어나가다가 교차하게 되는, 즉 힛하게 되는 오브젝트 표면상의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LO와 AE, LE, LI는 힛된 포인트들에서 발생한 레이들의 빛의 세기입니다. 참고로 힛하게 되었다는 것은 뻗어나가는 레이가 오브젝트와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분 연산을 보면은 SE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레이 트레이싱은 입사하는 레이와 반사하는 레이가 1대1로 매칭되어 있고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웨이레스와 연쇄적인 현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 트레이싱과 다르게 패스 트레이싱은 반사해서 나가는 레이는 한 개이지만 힛된 표면의 포인트 X에 들어오는 레이는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X에 들어오는 레이 여러 개 각각은 크기가 1인 유닛 벡터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자료처럼 이 들어오는 레이들, 이 벡터들의 각 시작점들은 X를 중심으로 하고 X에서의 노멀 벡터를 업 벡터로 삼는 반구를 이루고 있고 이는 즉 S2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트레이싱에서는 포인트 X에 들어오는 모든 갓 레이들의 밝기를 적분하여 구하기 때문에 S2 공간상에서 적분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방정식에서 램버트라고 표현된 항, 이 WI 닷 노멀 벡터 이거는 포인트 X 기준으로 이제 표면으로의 레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레이 트레이싱에서의 디퓨저를 구할 때 코사인 연산한 거랑 동일한 연산입니다. 여기 렌더링 방정식에서 LO outgoing light를 구하는 연산에 LI incoming light가 사용되고 LI를 계산하는 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연쇄적인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연산이 깊어질수록 뎁스가 즉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데 이 뎁스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레이가 하나씩 추가되는 레이 트레이싱과 달리 패스 트레이싱은 패스가 추가될 때마다 레이 여러 개에 대한 연산이 추가되므로 필요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각 뎁스마다 힛된 포인트 X에 들어오는 레이들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즉 샘플링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렌더링 방정식을 수행하여 패스 트레이싱을 구하면 이론상으로는 레이 트레이싱보다 훨씬 현실적인 그래픽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직접 벌컨 API를 사용하여 구현한 램버티안 패스 트레이싱을 시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컨 API에서 이제 패스 트레이싱을 실행해 봤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으며 뎁스 또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개수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패스 트레이싱을 벌컨 API로 구현해 봤습니다. 네, 램버티안 패스 트레이싱 시연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RTX 5070 Ti 그래픽 카드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패스 트레이스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글거리는 현상을 노이즈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는 퍼져나가는 레이가 빛을 내뿜는 구에 힛되지 않으면 이 구입니다. 힛되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처리되므로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뎁스와 샘플링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후처리 과정으로 디노이징 기법을 사용하여 더욱 향상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램버티안 패스 트레이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현을 보여드렸습니다. 패스 트레이싱 예시는 레이 트레이싱 예제를 보고 패스 트레이싱 예제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레이트레이싱 게임은 다음 3개의 게임입니다. 출시 순으로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배틀필드 5,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배틀필드 5는 EA에서 출시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적용된 최초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주로 반사 효과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레이트레이싱 게임들은 배틀필드 5처럼 특정 그래픽 요소에만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문제로 인해 사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적용된 인게임 스크린샷입니다. 사실과 같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반사되는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으로는 사이버펑크가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패스트레이싱을 대조화시킨 유명한 게임입니다. 사이버펑크는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개발한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동서로 분열된 미국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나이트시티라는 남북한 도시에서 용병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사이버펑크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끈 레이트레이싱과 그리고 패스트레이싱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을 껐을 때와 레이트레이싱을 켰을 때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웅덩이 같은 그런 효과를 보면은 조금 더 레이트레이싱이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켜진 상태에서 패스트레이싱이 꺼진 상태와 패스트레이싱이 켜진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패스트레이싱이 켜진 상태가 좀 더 명암의 차이가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요즘은 이제 더욱 향상된 성능의 패스트레이싱으로 그래픽 수준을 끌어올린 모드를 개발하여 개발자들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사이버펑크 2077에서 이제 퀀텀 피델리티 그래픽스 모드를 적용하고 RTX 5090을 사용하여 게임 플레이 영상을 녹화한 그런 영상입니다. 엄청 그래픽이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예, 다음으로는 패스트레이싱 게임의 대표적인 3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포탈 RTX와 앨런 웨이크 2, 검은 신화 50 이 3가지 게임입니다. 처음으로 포탈 RTX를 얘기할 건데요. 이 포탈 외에도 여러가지 고전 게임들이 다시 RTX 버전으로 그래픽 업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 하나고요. 이제 포탈 RTX는 이 기존의 포탈 1 게임을 리메이크한 것인데, 우선 포탈 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탈은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퍼즐 게임으로 포탈 1과 포탈 2가 시리즈로 존재합니다. 포탈 RTX는 이제 2022년 12월 9일 출시 15주년을 맞이해 무료 DLC를 출시하였고, 엔비디아 산하 게임 스튜디오인 라이트스피드 스튜디오와 이제 벨브사의 협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패스트레이싱과 함께 고품질 텍스처와 3D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2022년에 나온 것이다 보니까 이제 최소 사양이 RTX 3060부터 시작하여 스팀에서 복합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포탈은 퍼즐 게임이자 저사양 게임이었기 때문에 일부 유저층에서 살짝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RTX 리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인게임 화면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빛의 반사와 여러 가지 3D 모델들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RTX가 켜지고 꺼진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것이 꺼진 것이고 이제 보이는 것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RTX 리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전 게임의 RTX 리마스터를 만드는 모딩 플랫폼으로 다이렉트X 8과 9의 기반의 고전 게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AI 텍스처 업스케일링, 패스트레이싱, DLSS4, PBR 머티리얼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앨런 웨이크 2입니다. 앨런 웨이크 1의 후속작으로 레메디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3인칭 서바이벌 호러고요. 앤더슨과 웨이크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현실에서 필사적인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앨런 웨이크 2의 패스트 레이싱의 최적화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좌측 사진은 벤치마크 테스트 사진으로 패스트 레이싱 사용 시에 RTX 2080 Ti, RTX 3080은 DLSS 3.5를 사용하더라도 60fps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DLSS란 이제 엔비디아 독자적인 기술 시스템으로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DLSS SR, DLSS FG, DLSS RR 순서대로 업스케일링, 프레임 보관, 레이스 트레이싱 결과물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RTX 4090은 이제 패스트레이스 시 1080, 1400에서 모두 6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게임 화면을 잠시 살펴보자면 왼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꺼진 것과 켜진 것의 차이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유리에서 반사된 부분이 매우 사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은 신화 50입니다. 게임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RPG로 중국 최초의 AAA 게임으로 이제 세우기의 스토리에 기반을 하였고 DLSS와 FG로 고성능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했습니다. 인게임 화면입니다. 이렇게 RTX가 켜지고 꺼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러 프리셋에 따른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좋은 레이트레이싱 성능에 비해서 출시 당시에 그래픽카드들로도 성능 방어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신에 발매된 패스트 레이싱 게임 2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은 머신 게임즈에서 개발한 레이트레이싱을 필수로 요구로 하는 최초의 게임입니다. 게임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1편 바로 직후의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DLSS 슈퍼 레졸루션,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 DLSS 레이 리컨스트럭션, 엔비디아 리플렉스 등 최신 레이트레이싱 가속화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풀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그림자, 반사,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등을 모두 정확하게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인게임 스크린샷입니다. 더 사실 같은 조명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과 달리 패스트레이싱은 광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도 더하기 때문에 더 밝고 주변 사물과 비슷한 색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이 더 밝고 주변과 비슷한 색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도 주변 사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받기 때문에 물체로부터 그림자가 멀어지면은 희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프라이프 2 RTX는 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가장 최근 게임입니다. 2004년 밸브에서 출시한 하프라이프 2의 RTX 리믹스입니다. DLSS4와 최신 RTX 리믹스 툴킷을 사용해서 성능 개선과 더 정확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함께 RTX 뉴럴 쉐이더, RTX 스킨, RTX 볼륨메트릭 등 최신 기술을 통해 매우 사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게임과 비교하여 더 좋은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 안개 효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AI를 통한 이미지 품질 향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뉴럴 레디언스 캐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AI를 통한 이미지 품질 향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RTX 스킨과 RTX SSS는 빛이 통과하는 불투명 물체에 대해서 더 사실 같은
조명 효과를 보여줍니다. RTX 볼륨 매트릭스는 더 사실 같은 안개 효과를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이제 현재 네이티브 패스 트레이싱은 엄청난 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DLSS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보급형 그래픽카드로도 패스 트레이싱 가능은 하지만 아직도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풀 레이 트레이싱, 현재 실시간 패스 트레이싱은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 구현이 되어 있어서 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웨어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됨에 따라서 보급률이 오를 것입니다. 현재 그래픽카드도 50 시리즈까지 나와 있고 AMD사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이와 레스터의 하이브리드 렌더링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선택적 패스 트레이싱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 트레이싱 전용 하드웨어가 나와서 조금 더 발전이 된 패스 트레이싱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이제 엔비디아는 2035년에 패스 트레이싱 전용 하드웨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참고한 사이트들이고요. 사진 출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